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종대왕의 창조 이야기하고 창조한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많이 활용하도록 실용을 촉진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나온 예강창의 권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지금 다시 태어나셔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요즘 만약에 세종대왕이 여기 한국에 계시다면 무엇을 발명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혹시 총장님 뭘 발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임머신, 그리고 저는 세종대왕께서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하신 거를 생각을 하면 엄청난 그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삶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앱을 개발하셨을 것 같아요. 가면 손해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세종대왕이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하셨는가에 대한 걸 원리적으로 좀 들여다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공부해서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세종대왕식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만약에 점수를 매겼으면 저 장학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방 제도식 공부와 세종대왕식 공부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자신 안에 세종대왕식 학습과 발명의 원리를 여러분들 안에서 찾아내시는 것들을 저랑 함께 잠깐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자제분들 키우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응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저는 우리식으로 한국식 교육 방법으로 공부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종의 실록을 여기 박 박사님이 계신데 박경보 교수님께서 막 강의를 하시면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어서 저장하는 거에는 사실 많이 관심을 안 가져요. 들으면서 생활에 어떻게 응용하지? 삶에 어떻게 응용하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쪽으로 해서 저는 제 기록 공부 노트에 보면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 아이디어 3 이렇게 한글 하면 새로운 창안 하나, 창안 둘, 창안 셋 이런 식으로 노트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세종께서 굉장히 국민을 국가의 근본으로 바라보시면서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바라보시는 것에 기본 철학을 깔고 사람의 도리, 사회의 도리, 그 다음에 다양한 중국이나 여러 선진국가나 선진학자들의 앞선 지식을 우리나라의 다른 환경과 상황에 잘 응용하셔서 융합하셔서 창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창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강성한 국가와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온 생애를 바치셨는데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물이 아닌 그 결과를 만드는 원리나 실용적인 응용 원리나 상황과 환경에 다른 환경에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내시는가에 대한 원리를 들여다봤어요. 지식으로 박현모 박사님의 책을 참고해서 들여다보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근본 지식의 여러 장르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면 우리도 이런 천지인의 지식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세종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대기업이나 공공조직이나 이런 데 창조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그 교육을 하는 과정을 세종처럼 똑같이 한번 재편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창의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과학이나 공학의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를 공부하는 과학공학의 교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심리,
그 다음에 세상을 읽는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세상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 창작법을 활용하는 것을 저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인이 쉽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니까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게 하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굉장히 쉽게 예측하더라고요. 세종께서 수많은 천지인의 지식에서 특히 과학과 공학, 기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신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미래 사회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는데도 과학과 공학에 대한 공부를 가장 먼저 시킵니다. 사람을 창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 속에만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학 지식이나 공학 지식들을 먼저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세종께서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보신 이유는 그 백성 속에서 국가가 부흥하거나 완성되어가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죠. 백성이 존재해야지만 무언가를 농사짓는 사람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장인들은 제품을 만들고 의사들은 의학으로 사람을 더 이롭게 하고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곧 그것이 국가를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국가의 하나의 일원으로 국가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이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봐서 드러나게 한다면 국가가 훨씬 더 강성하고 부흥해질 거라고 보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재능을 표출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원인들을 찾아내서 드러내지 못하는 재능을 드러내도록 불편한 마음을 걷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하면 저는 제가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기억을 하는데 제 눈이 초점을 맞추지 못한 분은 제 시야에서 사실 앞에 계시긴 하지만 본 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의 각이 70도 각이냐 45도 각이냐 180도 각이냐에 따라서 촬영한 것 전부를 정지시켜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읽는 하나의 방법으로 카메라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여행하실 때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 찍힌 부분으로 정지시켜서 바라보시면 다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정확하게 찍지 않고 쭉 지나가시면 소위 기념사진만 찍고 오시면 기념사진을 찍은 데밖에 기억을 못 하시고요. 그 고장이나 장소에 가서 볼 수 있는 인문지리 학 전체를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세상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은 것들은 단지 대상의 물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된 속성 가치를 읽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읽어서 미래 가치도 예측하고 사람의 재능도 표출하게 하고 세상도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거나 재현하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던 문서 방식으로만 그냥 표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현 형태에만 사실은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도 창제하신 이후에 무언가를 창조하신 이후에 국민 전체한테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는데요. 그와 같이 저도 예술 창작법을 표현의 한 형태로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미래 지식과 융합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읽은 세상에 더 이로운 것들로 창제해가는 과정을 세종처럼 하는 것들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 가치를 창조하고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예술 명품처럼 예술 작품처럼 걸작화하는 능력들이 약간의 연습 비법과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굉장히 잘 표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도적 가치 창조인 자기 삶을 예술 걸작화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대학교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한 6개월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여러 그 응모전이나 아니면 인턴제도나 이런 데 응모해서 당선되는 사례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대표님,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요즘은 자꾸 뭐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뭘 도전하면 자꾸 재미있어져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 독특한 방법을 쓴 게 아니고요. 저 방법을,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을 조금 바꿨더니 사람들이 원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세종께서 바라본 그 중요한, 소중하게 백성을 바라봤던 그 재능이 그대로 약간의 방법 변화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다. 미켈란젤로나 그런 작가들이 조각 돌에서부터 그 조각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대리석 안에 그 조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세종과 같은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종께서 민을 본으로 보시고 다양한 창제 활동을 통해서 민이 이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창제하신 것을 교육으로 응용을 해서 교육에서 사람들이 근간의 재능이 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우수한 사람이다라는 바탕하에 그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과 예술과 세상을 읽는 눈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업에 이 세종식 그 창조법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융합하는 것들을 또 지식을 융합하고 나면 조금 더 특이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종께서는 창조를 하는 과정에 꼭 여기가 좀 글씨가 작은데요. 창의 구상에 탐구하고 분석하고 실험하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실록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알아오게 하고 다시 토론하게 하고 경연을 해서 그 지식들의 정수를 끝까지 뽑아낸 다음에 그 정수가 삶에 어떻게 또 이롭게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긴 시간을 두고 여러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실험하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도 그렇습니다. 창의 아이디어를 내면 반드시 구상을 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들을 다시 제도나 장치로 발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제도로 발명한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쓴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이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대화를 저는 교육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실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나 명품적 요소나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읽게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읽은 것들을 자기들이 내놓은 창안한 구상을 실제 실험해보는 과정들을 여러 각도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낸 것을 실험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서 자기들의 가치들을 타인에게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대기업체나 공공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새로운 제도를 기한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들을 그냥 문서로 보고서로 썼을 때 하고 영상이나 그림 이야기나 실제 연극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했을 때 CEO들께서 얼마나 받아들이는가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냥 보고서를 쓰면 10개 제안이면 8개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들은 기한한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지만 듣는 사람은 그 지식에 처음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식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살짝 보이는 이야기로 바꿔주면 영상이나 그림이나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고요. 그 경험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야기로 무언가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창안을 발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이야기 속으로 경험을 하고 들어와 봅니다. 그러면서 경험되는 동안 자기 생각들을 막 입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CEO들께서도 많은 의사결정자들께서도 그 보이는 이야기 속에 경험을 하면서 나라면 여기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이디어를 투자하면서 구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시간 동안 자기가 이미 아이디어를 더한 거를 더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파하시고 자기 의사를 전파하시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도 그것을 함께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이상하게 그런 꿈들을 갖게 돼서 결국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나 공조직에서 실험해 보니까 보이는 이야기로 제안을 발표를 하면 반대로 80%나 100% 정도, 거의 한두 건 정도만 제외하고 10건을 제안을 하면 8, 90%가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률, 저희는 사업 제안 성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 제안 성공률이 90%에 가까운 확률을 보였습니다. 여러 조직에서 다 똑같이 실험한 건데요. 포스코나 아니면 공조직 중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실험을 했는데요.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설득할 때도 보이는 대화를 하면 똑같이 성공률이 높고 설득률이 높습니다. 세종께서도 새로운 창안을 하시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드시고요. 삼강 행실도나 농사직설 같은 데서도 그림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글자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사실 보이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걸작을 만드는 그 과정에 명품을 놓고 사진을 찍게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던 그런 일반적인 소품들 중에서 명품 요소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그 제품들 속에 여러분들이 입은 옷,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모든 물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심리와 세상의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읽어서 제작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내가 응용할 명품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사진을 찍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품 요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바라보면 이 사회에 만들어져야 될 명품 그리고 창의적인 제품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걸 발견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들의 업무의 아이디어로 가져가서 그 업무 현장에서 지금 중요한 사업적 그 현안들을 요 아이디어로 개선을 하고 그렇게 개선한 것들을 다시 북아트 퍼블리싱이라든가 아니면 연극, UCC 혹은 영화 이런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이 만들어낼 자기들의 사회 변화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스스로 변화 미래상까지 완성시켜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관계 맵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우게 하고 그 실행 계획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는 과정까지 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완성을 해서 CEO한테 발표하는 과정까지 합니다. 이런 방식을 했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이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다니는 직원이나 지방에 계신 공조직에 계신 분이나 지방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울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일하게 자기들만의 독특한 창안을 해냅니다. 누구나 똑같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다만 그것을 아이디어로 모아서 표현을 하고 타인들을 설득하는 경험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은 선대에서 다른 현인들이나 지혜로운 교육자들이나 창조가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그것을 잘하시는 분이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 하신 것들에 특히 더 많이 감명을 받은 건 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새로운 창안을 위해서 통합해 내시는 그 방법에 굉장히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방법을 잘 실천하신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세종처럼 창조가가 될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있을까? 없을까? 세종께서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세종만큼의 지식이 없을까요?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이틀마다 한 번씩 50만 년의 지구 역사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틀만 늦어지면 다시 새로운 구시대 정보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세종처럼 세상의 모든
앞선 지식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창조로 구성해내고 타인들을 설득하는, 가치를 설득하는 그 과정에 조금 자신이 없어서 망설인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학교에서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바라본 것처럼 저는 사람을 창조의 근본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표출하고 다시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창조 부국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